사건 수가 많으면 이제 가해 학생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임란의 교육분쟁 상담소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례가 들어와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사연자님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생겨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이만이 아니고요. 다른 반 친구들 몇 명 더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을 최대한 센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강제 전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연자님처럼 가장 센 처분하고 싶다. 무조건 강제 전학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겠지요. 원칙적으로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처분이 내려질 수는 없고 학폭위 자체의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는 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사연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번호를 붙여서 땡땡학교 2022 몇 번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피해 학생별로 각각의 사건 번호를 붙여서 여러 개의 사건을 학폭위로 올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분들 생각으로는 사건 수가 많으면 이제 가해 학생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전과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학폭위는 각 사안에 대한 심리만을 할 뿐 전과가 있다고 더 센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중감경 사유로 고려를 할 수는 있지만 막 몇 단계씩 처분이 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많으면 오히려 그 피해자들을 묶어서 한 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학폭위가 봤을 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가 지속적이면 더 엄중한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폭위의 처분 기준에 맞추어서 사건을 소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학폭위는 처분을 결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피해 학생의 화해 정도 이 5가지의 기준으로 판정 점수를 매긴 후에 그 점수의 총합에 따라서 조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점수가 높게 나와야죠. 그래서 피해 사실을 소명하실 때 막연히 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저희 아이를 전체 2주의 상해 진단서가 발급될 만큼 심각하게 폭행을 했고요. 그 폭행이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었고요. 둘이 친구도 아니었는데 일부러 괴롭히려고 고의를 갖고 때린 겁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 이후에도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 조롱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화해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화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시면 각각 5가지의 항목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점수 총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소명을 잘 하지 못해서 적정한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사건을 괜히 분리해서 올려보내는 바람에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결코 제가 드린 말씀이 가해 학생을 실제 행위보다 더 엄중하게, 과중하게 처벌하는 팁을 알려드린 건 아니라는 점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자님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